시간차가 있어서 좀 그렇구나. 일단은 오늘 첫 시간이고 선생님들이 이걸 좋아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잘 좋아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오늘 되게 기본적인 내용만 다룰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금방 끝내실 수는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오늘은 P5JS에 대해서 배울 텐데 여러분들이 아마 그 웹에 대해서 뭔가를 만드시려고 하면 자바스크립트가 빠질 수가 없어요. 뭐 자바로 뭐 웹 서비스를 만들거나 파이썬으로 웹 서비스를 만들거나 하실 때도 무조건 자바스크립트가 들어가야만 하거든요. 이 자바스크립트라는 건 사실은 HTML 요소를 제어하는 용도예요. 근데 얘가 버전업이 되면서 뭐랄까요? 그 기능들이 계속 추가되면서 이젠 자바스크립트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만들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배울 텐데 제가 왜 요 JS를 가져왔냐면 P5JS를 가져왔냐면 일단은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우리가 코딩할 때 검은 화면에 글자 뜨는 것보다는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좋거든요. 눈에 보이고 이게 빠르게 움직여 나가는 걸 보면 조금 더 흥미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얘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되게 쉽습니다. 정말 쉬워요. 말은 이렇게 하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런 개념들을 배울 텐데 순차 선택 반복에 대한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뭐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이게 화면이 링크가 안 맞으니까 참 나쁘네요. 그리고 이제 변수랑 함수랑 이제 그리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다. 이제 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변수를 얘기하려면 얘부터 알아야 돼요. 메모리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이 메모리라는 건 컴퓨터의 저장 공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CPU에도 저장 공간이 있지만 프로그램이 돌아가려면 이 램에 상주를 해야 돼요. 그래서 빠르게 자료를 주고받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생성하는 모든 데이터들은 사실 거의 다 변수, 뭐 상수, 함수, 클래스 모든 것들이 다 이 메모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주소값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주소값들이 OS에 뭐 32비트, 64비트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비트 수에 맞게 주소값을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변수를 얘기할 때는 이 개념을 많이 가져오는데 하나의 상자라고 보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자료를 담을 거예요. 자료를 담게 되면 우리가 이걸 꺼내 쓸 수 있을 텐데 제가 이제 화면에 상자를 3개를 배치를 해놨어요. 이 상자 3개를 보시면 가로, 세로, 통장, 잔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2개의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는데 2개는 닫혀 있고 하나는 열려 있거든요. 이 중에 어떤 게 변수일까요? 어느 게 변수죠? 통장, 잔고가 변수죠. 변수는요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값들이 변해요. 그런데 나머지 것들 닫혀져 있는 것들은 한 번 넣어서 포장하고 나면 얘는 절대로 값을 바꾸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들이 상수,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게 변수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의 키워드로는 상수는 콘스트와 변수는 let을 사용합니다. 딜레이가 있어서 참 나쁘네. 그래서 상수는 콘스트, 변수는 let이에요. 그래서 요것들만 조심하시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딱히 타입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되거든요. 다 동적 타이핑이 다 돼서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코딩을 시작을 해볼 거예요. 진짜로 코딩을 해볼 텐데 갑자기 변수 상수 설명하다 갑자기 코딩하라고 하는데 자 이제 가봅시다. 이 P5JS를 사용해 볼 텐데 먼저 브라우저에서 P5JS라고 검색해 주시면 최상단에 뜨게 돼요. 그래서 얘를 선택해 주시면 예전까지는 이게 다 영어였는데 이제는 한글로도 나와요. 이 사이트가 한글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쓰기 편해졌어요.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빨리 들어가야 되니까 빨리 집에 가야 되니까 여기에서 에디터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안녕하세요 옆에 있어요. 에디터. 얘를 클릭하시면 이런 형태의 사이트가 나옵니다.
사이트가 나왔죠? 그래서 얘는 웹상에서 바로 프로그래밍해서 실행해 볼 수 있어요. 왼쪽 상단에 보시면 플레이 버튼이 있어요. 플레이를 한번 눌러보시면 뭔가 바뀌었습니다. 뭔가 바뀌죠? 플레이 버튼을 딱 눌러보면 뭔가 바뀔 거예요. 화면의 색이 일부분 바뀌었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해보고 싶은 게 있잖아요. 일단 이걸 보면 우리가 뭔가를 해보고 싶죠? 해보고 싶은 게 없으신가요? 아, 헬로 월드요? 헬로 월드. 뭐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는데 저 이거 화면을 조금 더 키울게요. 여기에 보시면 이 숫자를 한번 바꿔보죠. 숫자는 우리가 건드리기 쉽잖아요. 600에 600 정도로 바꾸면 멈췄다가 플레이 해보면 이제 얘가 다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귀찮죠. 그때그때마다 플레이 스탑 이걸 누르기 귀찮으니까 여기에 붙어 있는 오토 리프레시를 눌러 놓으면 코드가 바뀌자마자 바로바로 반영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변수와 상수는 어떨 때 쓰는가 먼저 얘기를 합시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맨 위에다가 엔터 몇 번을 쳐서 위에 1번 줄로 와요. 1번 줄에서 상수와 변수를 선언해 볼 텐데 저희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에서 상수로 그러니까 고정되어야 될 값은 뭘까요? 영어는 읽으실 수 있죠. 크리에이트 캔버스. 캔버스의 사이즈가 중간중간에 변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런 애들이 바로 상수가 되는 거예요. 콘스트라고 해서 그냥 S라고 할까요? S600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 세미콜론을 붙이셔도 되고 안 붙이셔도 돼요. 자바스크립트는 그냥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값을 600이라는 값을 S로 바꿔주시면 이제 코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우리는 상수를 사용해서 이 프로그램을 바꾼 거죠. S라고 넣으시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상수를 넣어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변수나 이런 것들을 선언하면 좋은 점은 우리가 이걸 바꿀 때 그냥 얘만 바꾸면 되거든요. 4로 바꾸면 400이 되고 6으로 바꾸면 6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백그라운드도 이제 궁금하잖아요. 백그라운드의 값도 한번 바꿔보실래요? 0 255 하면 이게 뭐가 바뀌는 것 같으세요? 색이 바뀌죠. 그럼 얘는 중간중간에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let을 사용해서 칼라라고 하면서 한 125 정도? 220을 그냥 주죠. 그래서 여기에 C라고 넣으면 백그라운드가 선언되고 색깔이 바뀌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이렇게 넣기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으시죠? 여기까지. 이게 변수와 상수거든요. 어느 정도 이해되실까요? 지금 제가 셋업이랑 드로우 함수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렸어요. 여기 안에 있는 것들 조금 이따가 천천히 드릴게요. 근데 변수와 상수의 개념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중간에 바뀌지 말아야 될 값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상수로 선언을 해야지만 나중에 로직상으로 오류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꼭 상수는 어떨 때 쓰고 변수는 어떨 때 쓴다. 이런 게 있는데 뻘소리를 드리자면 나중에 되면 그냥 상수를 막 써요. 상수를 막 쓰게 되는데 어차피 버려질 것들, 쓰고 버릴 것들을 그냥 상수로 했다가 버리고 다시 쓰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웹에 너무 멀리 가는데 웹에서 이제 개발 자체가 조금 그 버려진다? 뭐 값을 썼다가 바로바로 버리는 형태가 돼버리면서 좀 바뀌었어요. 자, 그럼 이제 함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함수. 우리가 함수라고 하면 이런 애가 떠오르죠. 그렇죠? 이런 애가 떠오르거든요. 어떤 x의 값에 따라서 y의 값이 결정되는 것들을 함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어떤 입력이 있고 어떤 출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이런 거 보시면 이제 지긋지긋하실 거예요. 기술적으로 되게 지긋지긋하실 거거든요. 실제로 써보면 진짜 별거 없죠. 진짜 별거 없습니다. 함수도 별거 없어요. 대신에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언어마다 약간씩은 다른데 기본적으로 함수 이름과 함께 호출을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값을 여기에 자료를 넣거나 안 넣거나 할 수 있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에 보시면 레퍼런스에 이렇게 돼 있죠. 괄호를 열고 이 자료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안 줄 수도 있다, 이런 형태로 쓰게 돼요. 그래서 여기 자료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이제 좀 이따가 여러분들이 쓰셔야 될 lect라는 함수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잠깐 쉬었다가, 네, 이제 화면이 돌아왔죠. lect라는 함수인데 얘는 인자가 4개 들어가요. 그래서 x좌표, y좌표, width, 가로, 넓이, 높이. 네, 그쵸. 맨날 width, height만 써가지고 넓이, 높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한번 도형을 그려볼 겁니다. 그래서 또 한번 되나 안 되나 엉망진창 코딩을 한번 시작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창으로 돌아가 주시면 되거든요. 원래 창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잠깐 쉬어야겠네요. 나중에 다 편집해서 날려버려야겠다. 편집할 게 너무 많은데?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설명 안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밑에 이 드로우 함수가 있을 거예요. 드로우 함수 보이시죠? 드로우 함수. 요 아래다가 이 드롭 백그라운드 아래에다가 RECT, 렉탱글의 약자예요. 렉탱글. 그 다음에 10에 10에 100에 100짜리를 한번 그려볼까요? 10에 10에 100에 100. 자료들은 콤마로 구분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사각형 하나가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제 컴퓨터에서 그림 그릴 때 이 도트 하나하나를 점을 찍어서 그려야 되는데 이걸 편하게 묶어 놓은 게 바로 렉트라는 함수예요. 그래서 얘를 부르게 되면 화면 일부분에 사각형을 딱 그려주는 거예요. 그럼 또 바꿔보고 싶은 게 있죠? 이게 200이 되면 어떡하지? 200이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숫자를 바꿔보시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 화면이 이게 미러링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드로우 함수와 셋업 함수를 한번 뭔지 경험해 볼 텐데요. 이 렉트 함수를 잘라 보세요. 그리고 셋업 안에다 넣어 보세요. 렉트 함수를 드로우 함수가 아니라 셋업 안에 한번 넣어 볼까요? 그려보면 이제 뭐지? 왜 나만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아니, 맞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드로우에다가 아까 잘라낸 백그라운드 밑에다가 프린트라고 하고 아까 말씀하셨죠? 누가? 이제 뭐 써야겠어요? 헬로 월드 한번 찍어야 되잖아요. 우리 새로운 언어 배우는 거니까 헬로 월드 찍어야죠. 헬로 월드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헬로 월드를 찍어보면 밑에 콘솔에 계속 뭐가 찍힐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지금 드로우 함수가 어떻게 되고 있죠? 계속 호출되는 거예요. 드로우 함수가 어디인가, 내가 모르는 어디인가에서 드로우 함수를 계속 호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콘솔에 찍히는 거죠. 헬로 월드가. 무한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 프린트를 또다시 위에 갖다 붙이면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시죠. 콘솔 창을 보시면 헬로 월드가 한 번만 떴을 거예요. 이 프린트를 위에 갖다 붙이시면 한 번밖에 안 떠요. 그럼 셋업 함수는 단 한 번만 호출되고 드로우 함수는 무한히 호출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걸 이해하셨으면 지금 요 형태에서 한 줄만 지우시면 오른쪽에 화면을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다시요. 이 제 설명을 이해하셨으면 여기에서 단 한 줄만 삭제하면 오른쪽에 사각형이 그려지실 거예요. 어느 줄을 지워야 할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한 줄만 지우면 오른쪽 여기에 사각형이 그려지거든요. 오! 좋습니다. 얘를 요거 단축키 알려드릴게요. 그 컨트롤인가 알트 누르고 그 물음표를 누르시면 주석 처리가 돼요.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하고 보시면 사각형이 그려졌어요.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게 있죠. 백그라운드라는 건 캔버스라는 걸 모두 다 색칠해 버리는 애구나. 그러니까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얘가 모든 걸 다 덧칠을 해버리니까 원래 그렸던 사각형 하나도 덧칠이 돼버린 거예요. 셋업에서 한 번은 그렸잖아요, 우리가. 그쵸? 요거 이해되셨죠? 우리가 한 번은 그렸는데 얘가 계속 덧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잠깐만 비켜봐, 시켜볼 게 있죠. 그쵸? 자, 얘를 렉탱글을 아래로 내리고 우리가 아까 뭘 배웠죠? 변수를 배웠죠. 그러면 이걸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맨 위에다가 let x라는 변수를 하나를 선언합니다. 그쵸? 그리고 이 x좌표, 렉탱글의 첫 번째가 x좌표였죠. 그럼 여기를 x로 바꿔놓으면 얘가 옆으로 붙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 안에서 연산을 해버리면 되죠. x 더하기 1은 뿅 하고 가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x에 x 더하기 1을 딱 넣으시는 순간 이 사각형이 옆으로 쭉 밀려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이 전체적인 구조 이해되셨나요? 오늘 요 구조만 익혀도 성공이거든요. x가 1이 돼서 쭉 넘어가죠. 그쵸? 자, 그럼 이제 또 시켜보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럼 y도 x로 그냥 넣자. 그럼 얘가 대각선으로 쭉 내려가겠죠. x, y의 좌표가 쭉 내려가면서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괜찮죠? 아직까지 여러분들의 멘탈에 문제가 없으시죠? 괜찮죠? 그래서 애들이랑 이거 해보시면 아마 재밌을 거예요. 이게 눈에 바로바로 보이거든요. 눈에 바로바로 보여요. 되게 코드가 쉽고 간단하고 에러가 안 난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에러 났다고 막 뭐라고 하지 않거든요, 얘가. 그래서 아이들과 하기는 괜찮아요. 자, 여기까지는 되셨죠? x, y가 쭉쭉 된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과 요 사이즈, 이 반복을 가지고 한번 구성을 해볼 텐데, 일단은 먼저 그 전에 저 이 광고 너무 좋아해서 거의 매번 봤었는데, 이 광고거든요. 여러분들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이게 뭐였죠? 불 좀 꺼줄래? 내 램 좀 보기였나요? 그래서 뭘 할 거냐 하면 이번엔 색을 바꿀 거예요. 색을 바꿀 건데, 이 색을 바꾸는 거는 총 세 가지를 좀 알아주시면 좋아요. RGB 값.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이 필 대신에 백그라운드라고 얘기했죠. 백그라운드에 하나, 0부터 255까지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걸 세 개의 값을 줘버리면 색깔이 바뀌어요. 그래서 RGB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를 조금만 공부해 보셨다면 0부터 255까지라는 건 뭐냐면 2의 8승이죠. 하나 1바이트.
바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이트 단위로 제어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먼저 여기에 이제 C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25.0,0 백그라운드를 빨간색으로 한번 채워볼 거예요. 그러면 255에 0,0으로 값을 주게 되면 얘가 완전히 빨간색이 됩니다. 그쵸? 그럼 이제 파란색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RGB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B가 블루입니다. 네, B가 블루예요. 엄청 친절하죠? 0,0,255 이렇게 하면 블루가 되는 거죠. 그럼 또 이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야, 그러면 너 이거 X로 하면 어떻게 되냐? 백그라운드의 색깔을 X로 넣어 놓으면 색깔이 변하겠죠. 그렇죠? 색깔이 변할 거예요. 그리고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야, 백그라운드 저리 가! 라고 하면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해보시면 돼요. 이게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참 나쁜데 왜 이렇게 그려지는지 아시겠죠? 백그라운드가 아예 사라지면 사각형을 그리고 나서 그 옆에 또 그리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뒤를 칠하지 않으니까 원래 그 그림대로 그대로 칠하게 되는 거죠. 어렵지 않으시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해보고 싶으신 게 생기셨을걸요? 저만 그런가? 약간 이 또라이 같은 이거 라이브인데? 약간 이게 멍청이 같은 생각인데 왠지 이런 거 해보고 싶잖아요. 랜덤 모든 걸 다 랜덤으로 하고 싶다. 그쵸? 모든 걸 다 랜덤으로 하고 싶다. 자바스크립트에선 어떻게 하냐면요. 원래 P5.js의 자체 내장 함수도 있는데 우리는 자바스크립트가 목표이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의 함수를 쓸게요. 매스 수학이죠. 뭐 이게 무슨 소리야? 매스닷 랜덤을 해주시면 돼요. 매스닷 랜덤하고 이거는 메소드거든요. 그래서 괄호를 열어주시면 돼요. 매스닷 랜덤 하고 괄호를 열어주시면 되고 저희가 어차피 라이브긴 한데 선생님들 중에 안 드시는 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가서 도와드릴게요. 이 매스닷 랜덤을 하면 0부터 1 사이에 어떤 값이 나와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0부터 1 사이의 값이니까 저는 사실 이거 이제 색깔을 나이트클럽처럼 막 색깔이 바뀌고 싶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곱하기 255를 한 것들을 여기에다가 하나씩 아름드리 박아들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각각의 숫자가 필요한 곳에서 다 랜덤을 불러버리면 이런 식의 약간 도라이 같은 그런 배경 화면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매스 랜덤이 저런 거였어? 라고 생각이 되면 이제 잠깐만, 그렇다면 여기 X좌표도 뿅 뿅 뿅 뿅으로 붙이면 이런 효과가 나는 거죠. 자, 모든 것들을 랜덤으로 바꿔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네. 제목 그대로죠? 자, 그리고 이제 백그라운드를 잠깐만 주석 처리할게요. 그러면 이런 식의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백그라운드가 없어지면 우리의 지금 채우는 컬러 자체가 하얀색이기 때문에 뭔가 있어 보이는 코드가 나와요. 뭔가 있어 보이는 장면. 뭔가 있어 보이죠? 엉망진창은 아니잖아요. 뭐 비주얼 아트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비디오 아트 이런 거. 근데 여기에 이제 아까 우리 배웠던 거 있죠.
색깔 채우는 게 뭐였죠? 그렇죠, 필. 그럼 여기다가 그 사각형 쪽에서 필을 한번 넣어 보시면 되는데, 위에 넣느냐 아래에 넣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코드를 위에 넣느냐 아래에 넣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데, 여기에서 이제 이 왠지 메스 우리 위에 칼라질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걸 빌려다가 필에다가 채우면 이제 이런 식의 코드가 만들어지는 거죠. 필 안쪽에서 코드를 넣으면 이런 식이 만들어져요. 지금 거의 컨트롤 C 컨트롤 V로 만들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거 보면 너무 즐거운데. 근데 여러분들께 하나 안 알려드릴 게 있어요. 우리 색깔에는요, RGB뿐만이 아니라 그 오파시티가 있어요. 불투명도. 그게 네 번째 인자거든요. 그래서 매스 랜덤을 하나를 더 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그 값이 어디까지인지 모르니까 그냥 콤마 찍으면서 다시 매스 랜덤을 하나를 더 추가해 주시면 이 불투명도가 조절된 사각형들이 나타날 거예요. 한번 해보시면 불투명도가 약간 달라졌죠. 아, 질문이 왔다고요? 저 채팅창이 안 보여가지고요. 내장 함수가 뭐인지, 내장 함수가 어떤 내장 함수를 말씀하시는 거지? 자, 요거 이제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함수를 만들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되게 불편하거든요. 뭐가 불편하냐면 매스 랜덤이 제 눈에 계속 거슬려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코드잖아요. 그럼 얘를 하나의 함수로 묶어서 우리만의 함수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거든요. 물론 되게 쓸데없는 짓이죠. 되게 쓸데없는 짓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엔터키를 몇 번 쭉 누르신 다음에 아래쪽에다가 펑션 하나를 만들게요. 펑션이라고 하고 mylen 덤까지 치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해서 조금 기다리시면 될 텐데, 펑션 mylen이라고 해서 얘는 뭘 할 거냐면 리턴을 하는데 매스 랜덤을 리턴해요. 정말 어이없죠? 매스 점이 치기가 귀찮아서 지금 mylen이라는 함수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매스 랜덤을, 저 이거 단축키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요 매스 랜덤을 mylen이라고 바꾸시면 돼요. mylen 똑같은 거거든요. 매스 랜덤을 mylen으로 바꾼 거예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mylen 정말 많이도 썼네요. 랜덤을 mylen 또 어딨죠? 아, 여기 있네요. mylen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우리의 함수로 작성을 한 거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불편한 점이 보이실 거예요. 저만 불편한지는 모르겠지만 이 255라는 게 너무 불편해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저만 불편해요?
여러분들 저만 불편한 거예요?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야, 그러면 mylen 안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숫자를 던지면 0부터 그 숫자까지 사이의 값을 던져 나한테 다시 돌려준다.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러면 mylen이라는 요 함수가 약간 바뀌어야 돼요. 이 함수가 받아들일 변수 하나가 필요해요. 저는 얘를 v라고 할게요. 그럼 모양이 이렇게 될 겁니다. 잠시 화면을 기다렸다가 갈게요. 딜레이가 너무 심하네요. v라고 넣으면 이제 여기다가 맨 끝에다가 곱하기 v라고 해서 랜덤을 돌려주면 되죠. 그런데 지금 오류가 난 이유는 뭐냐면 나머지 함수에서 우리가 v를 넣어준 적이 없거든요. v를 넣어준 적이 없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터졌어요. 얘가 출력을 못해요. 야, 너 mylen에 v 준다며 난 곱할 생각하고 있었는데 v 안 줬잖아 이러면서 터진 거거든요. 야, 그러면 내가 기본값으로 줄게 라는 것도 있어요. 여기서 1이라고 해주시면 v는 1이라고 해주시면 요거 좀 문법적인 거라 조금 그런데 이렇게 해주시면 다시 프로그램이 살아나요. 이건 뭐냐면 v가 안 들어왔을 때는 v를 1로 치자 라는 뜻이에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v를 안 줄 수도 있으니까 내가 안 줬을 때는 너 1이라고 쳐? 그럼 이제 이거 다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255 이렇게 해서 다 바꿔버릴 수 있어요. 함수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명령어의 묶음을 만들 때 이럴 때 쓰게 돼요. 콤마 하나 둘 셋 넷 네 개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이제 코드가 훨씬 더 깔끔해졌어요. x도 사실은 이제 필요 없는 건데 조금 이따가 할 거니까. 제가 너무 오래 하는 거 아니죠? 집에 가고 싶은 거 아니시죠? 이러다가 다음번엔 집에서 들으실 것 같은데. 근데 여기 이제 이 코드를 보시면서 조금 이거 이상한데?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셔야 돼요. 캔버스 사이즈가 우리 얼마로 설정했죠? S로 설정했죠. S는 얼마인가요? 300? 400? 그런데 왜 렉탱글 그릴 때 255죠? 필요 없잖아요. 우리 최대 캔버스 사이즈인 S를 주면 되죠. 여기다 S를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보시면서도 불편한 점이 보이셔야 돼요. 이거 나 또 불편한데 이거. 얘가 분명히 시작하는 점, 그러니까 맨 위의 측과 맨 아래 측은 맞는데 오른쪽 끝과 맨 아래 축을 넘어가는 애들이 계속 생겨요. 그렇죠? 왜 그렇죠? 시작점이 S 0부터 400에 어디까지인가인데 그 특정 점에서 만약에 최악 400을 찍었다 그러면 화면을 넘어가잖아요. 화면을 넘어가지 않고 싶어요. 그럴 때 바로 선택, 반복, 순차 중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게 헷갈리죠. 조건문, 반복문, 순차 알고리즘 중에 어떤 걸 써야 되죠? 조건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자, 그럼 봅시다. 이 랜덤에서 뭔가가 돼야 되죠. 뭔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 안에서는 고치기가 귀찮아요. 왜냐하면 시작점을 알아야지만 끝점을 알아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조금 복잡해질 텐데 한번 보시죠. X, Y, W, H를 전부 다 밖으로 뺄게요. mylen S
그 다음에 y도 mylen s를 하면 되겠죠. 됐나요? 그럼 시작좌표 x와 x, y는 결정됐죠. x, y는 시작좌표는 결정됐어요. 그쵸? 그런데 이제 w와 h를 결정하면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결정하면 될까요? w는 뭘까요? 여기서 if문을 써도 되고 수식으로 하셔도 돼요. 일단 w0, h0이라고 해놓을게요. 그래서 if문을 쓰실 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w만 먼저 해볼게요. w. 어느 정도 아이디어 떠오르셨나요? w의 아이디어? if문을 가지고 제어할 방법. 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mylen으로 먼저 랜덤을 돌려요. w를 랜덤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수식 하나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x랑 w를 더했는데 너가 400을 넘어? 가 되는 거죠. 그럼 w를 강제로 뭘로 맞춰요? 400 빼기 x로 맞춰버리면 되죠. 400에서 x를 빼면 여기 요만큼이 되잖아요. 최대까지 딱 채우겠다. 아닌가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 그러니까 여기 칠판에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의 스크린이 이렇게 있고 x가 여기 딱 찍혔어요. 그런데 여기가 x거든요. 그래서 w가 이만큼 나와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x랑 얘랑을 더해버리면 400을 넘었죠. 그러면 w가 여기 오게 만들어주는 강제로. 그러면 여기 좌표는 얼마죠? 제가 400으로 썼는데 여기를 이제 변수로 써놓으면 s겠죠. s 빼기 x를 하면 여기가 x만큼이니까 요만큼이 되겠죠. 그 수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지금 400을 썼는데 사실은 변수를 완전히 쓴다면 s 빼기 x 라고 하면 w가 안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 여기 w를 치환을 안 했네요. 여기를 w h 이렇게 바꿔주시면 mylen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if y 더하기 h가 s보다 크다면 h는 s 빼기 y. 아이고, 이거 잘못했네요. h wh. 예. 그럼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뭘 잘못했나요? 제가 또? 왜 넘어가는 것 같지? 제가 뭔가 수식을 잘못 만들었나요? 맞나요? 이게? 왜 한 칸씩 넘어가는 것 같지? 맨 끝에 걸려서 그런가? 아, 이게 지금 캔버스가 없어서 그렇구나. 캔버스 사이즈를 몰라서 그러네요. 그럼 백그라운드 하나만 추가할게요. 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좀 어려우셨죠? 여기까지는 좀 어려우셨죠? 좀 어려우시죠? 이게 수학적으로 그림을 그려보시면 여기가 조금 이해가 되는데 수학적인 그림을 잘 안 그려보셔서 아마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요거 유튜브에 제가 나중에 편집해서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보시고 따라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정리도 코딩으로 정리할 거예요. 자, 코드를 일단 저는 드로우 안에 있는 거 다 지웠어요. 드로우 안에 있는 거 다 지웠고, 저희가 이제 오늘의 그 배웠던 개념들을 한꺼번에 녹여낸 마지막 문제를 하나 풀고 끝낼 거거든요. 사각형을 그리는데요. 사각형이요. 대각선으로만 갈 거예요. 0부터 끝까지 갈 겁니다. 그래서 대각선으로 쭉 날아갈 거예요. 넓이는 10, 높이는 10이에요. 됐죠? 걔가 저기 왼쪽 끝에서 저기 오른쪽 끝으로 갑니다. 그런데 딱 거기에 가는 순간, 화면 끝에 부딪히는 순간 다시 올라옵니다. 그랬다가 저 끝에 부딪히면 다시 내려갈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녀석을 만들어 주세요. 일단 렉트 이해되셨나요? 문제 이해되셨나요? 네, 위에서 대각선으로 쭉 내려가요. 그 10 그러니까 가로 세로 10인 사각형이 쭉 내려갔다가 구석에 딱 부딪힌 다음에 다시 그 상태 그대로 쭉 올라와요. 왔다 갔다만 하는 거. 자, 변수가 2개 필요하겠죠.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 변수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자, 보여드리면 xx 10, 10이라고 할 겁니다. 저는 x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해 놨고요. xx는 10, 10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조그마한 사각형 하나가 그려지거든요. 여기에다가 x 값을 요 x 값을 쭉 늘려주시면 아래로 가요. 그쵸? 시작 좌표니까. x라는 값이 시작 좌표니까. 제가 코드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xx 10, 10. 그래서 x를 계속 증가시켜주면 x가 쭉 내려갈 거예요. 언제까지 내려가야 하는지를 판단하시면 돼요. 언제까지 내려가면 될까? 자, 일단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를 더 x 더하기 2를 하면 이렇게 돼서 구석까지 갈 거예요. 근데 지금 요 코드로는 통과해 버릴 거거든요. 그렇죠? 통과하죠. 통과할 때 x좌표, y좌표는 얼마일까요? 그렇죠. 만약에 x가 390을 넘어간다면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아이디어를 짜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x를 빼기로 만들자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코드를. 그쵸? 그럼 힌트 하나 드릴게요. 증가하는 1이라는 값을 변수로 선언하면 안 되나요? 다시요. 요 힌트를 들으시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지금 x에다가 x 더하기 2를 하고 있죠. x 더하기 2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더하기 1이라는 걸 어떤 경우에는 빼기 1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얘를 변수로 만들면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얘기할게요. 얘를 값이라고 하겠습니다. GAP 1. 그리고 여기서 값을 더하는 거죠. 값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x에다 값을 더하는 거예요. 근데 x가 390을 넘어가면 값이 뭐가 되면 될까요? 값이 마이너스 1로 바뀌면 그 다음부터는 역으로 돌아오겠죠.
이렇게 돌아오겠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else if가 필요해요. x가 언제요? x가 0보다 작아지면 값이 1로 바뀌면 되겠죠. 그럼 전체적인 코드는 이렇게 될 거예요. 이 코드 이해되셨나요? 자, 이제 우리 약간 또라이 같은 생각을 맨날 하잖아요. 여기가 5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잠깐만. 분명히 처음에 값을 5라고 설정했는데 이 부분 안에서 빼기 1이라고 해놨네요. 그럼 이것도 안에서 다 고쳐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식적으로는 이렇게 처리를 보통 해요. 역방향이면 원래 갭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도 갭에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1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죠.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1이 되죠.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코드가 또 중복됐죠. x가 391 때 클 때보다 조건, x가 0보다 작을 때보다 조건 하나. 근데 여기에 둘 다 명령어가 똑같네요. 그럼 얘는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or x가 0보다 작다면 하면서 얘를 삭제해버리면 되죠. 그리고 잘 안 보이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백그라운드를 220 정도로 설정을 해주시면 얘가 이렇게 튀어가죠. 백그라운드까지 설정하시면 사각형 하나만 보이실 거예요. 사실 이제 제가 준비한 건 요거보다 조금 더 있는데 여러분들을 너무 괴롭히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원하신다면 여기 이제 삼각 함수를 넣어서 얘를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운동을 할 수 있거든요. 사인, 코사인 기억나시나요? 우리의 친구 싱코 코신. 분위기 안 좋네요. 분위기 안 좋으니까 여기까지만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맛배기로 하고, 사실 오늘은 그 자바스크립트의 기본적인 펀더멘탈, 기본기를 배우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어떻게 계산을 하고, 변수는 어떻게 선언을 하고, if는 어떻게 제어하고, 펑션은 어떻게 쓰고, 어떻게 제작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시면 이제 HTML을 나중에 넘어가시게 되면 좀 더 고차원적이지만 쉽게 적응하실 수 있거든요. 다음 주 거 준비하지 말까요? 너무 부담됐나? 유튜브는 아마 한 4분 보시려나? 왜 15시나 되죠? 이게? 왜 15시 됐지? 뭐지 이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가워요. 누구신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오늘은 P5JS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제가 계획하고 있는, 저 혼자의 계획이에요. 저 혼자의 계획인데 여러분들이랑 같이 그 정보화 연구대의 AI 분과가 있거든요. 거기에 웹앱을 한번 내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 나중에 여기에다 캠 연결해가지고 캠으로 머신러닝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저희가 막 이렇게 움직이고 이러면 여기에 사각형이 막 왼쪽 오른쪽 막 가고 위아래 가는 거 이런 것들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본기들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그래서 나중에 사실 우리가 상을 받을 목표는 아니거든요. 그냥 한번 우리가 이거 해서 한번 우리 내보자, 요런 거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요 P5JS를 어느 정도 기본기 익히고 HTML로 어떻게 웹사이트 만드는지 보여드릴 거고, 그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 머신러닝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제가 이 엉망진창으로 준비해 올 거거든요. 오늘도 엉망진창이었죠? 오늘도 엉망진창이었는데
예, 오늘도 조금 엉망진창이었는데 다음 시간에는 더 엉망진창인 걸 가져와서 여러분들이랑 좀 코드를 가지고 좀 놀아볼 거예요. 그래서 싫어하시는 분들은 제가 삼실 열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하시거나 아니면 집에서 보시는 척하면서 딴 거 하시면 되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 연구의 이름이 뭔가요? 아, 코알라 인공지능 연구회였습니다. 자, 오늘 코알라 인공지능 연구회 모임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주에도 이거 매주 하는 건가요? 네? 매주 하는 건가요? 아, 그렇구나. 뭐 어떻게든 되겠죠, 뭐. 예. 제가 안 되는 날은 공지할게요. 그래서 제가 계속 올려놓고 했던 것들은 어느 정도 편집을 해서 제가 올려놓고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오늘 시청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신 누구신지를 모르겠네. 일단 다른 분들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안녕.